인간관계는 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며 지형을 따라가듯이 관계도 우리의 삶과 상황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기도 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동안 가까웠던 관계들이 점차 소원해지고 때로는 다시 가까워지기 어려운 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남겨두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군자는 신중히 맺고 함부로 끊지 않는다는 주자의 말처럼 관계를 함부로 끊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성장에 방해가 되는 관계는 더 이상 지고 갈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좋은 벗은 인생의 보물이다라는 공자의 말씀처럼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때로는 더욱 복잡해지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곁에 남겨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이제는 끊어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오랜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이전보다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죠.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정씨는 오랜 시간 홀로 지내다 보니 점점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중 한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씨는 그 사람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씨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고 그의 삶에 깊이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장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씨는 결국 이 관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씨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할 사람은 신중히 선택하라는 공자의 가르침처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로울 때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씨의 또 다른 친구는 늘 먼저 안부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 친구와의 대화는 정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벗은 마음을 나누는 데서 온다는 맹자의 말처럼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반면 가스라이팅이나 사기와 같은 부정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외로움을 틈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관심과 칭찬으로 마음을 사로잡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감정을 조종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 하고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조심스럽게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멀리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작은 안부 전화나 메시지, 함께하는 산책 등 소소한 행동들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서두르지 말고 그들의 행동과 말을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래된 친구. 정 씨는 대학 시절부터 20년 동안 이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매달 첫 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만나 커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켜요. 이 순간이 있어야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항상 진솔하고 따뜻합니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습니다. 이 작은 약속이 그들 사이의 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매달 한 번의 만남이지만 그 속에서 쌓인 이야기와 마음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정 씨는 이 시간을 통해 친구와 더 깊이 연결되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는 말합니다. 이런 친구와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인연입니다. 하지만 모든 친구가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거나 은연중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 씨의 한 친구는 항상 그의 결정과 선택을 비판하며 마치 정 씨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기도 했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정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는 종종 자신의 불안이나 열등감을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가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만한 사람은 멀리 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삶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의 짐을 더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를 끊어내면 비로소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결심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주는 친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친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큰 힘이 되어주며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켜줍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맹자는 진정한 벗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입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장단점을 더욱 잘 알게 되지만 그만큼 작은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주자의 말처럼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정 씨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한 번의 만남 외에도 틈틈이 작은 선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서로의 특별한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노력들이 쌓여 오랜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친구의 일정에 맞춰주고
때로는 내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작은 배려들이 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친구는 소중히 간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바로 좋은 친구입니다. 세 번째, 가족. 가족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맺는 관계이자 삶의 끝까지 함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인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족 관계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고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 씨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저녁을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시작된 후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모님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기적인 가족 모임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이 든든히 곁에 있다는 것은 마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이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 삶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 줍니다. 결국 가족의 존재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해서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족은 의도치 않게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 씨의 큰형은 늘 그의 선택에 의문을 던지며 정 씨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정 씨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네가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라며 그의 자신감을 흔드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의 말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정 씨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형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정 씨에게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스스로 안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런 관계가 그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느꼈고 큰형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정 씨는 자신의 선택에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더 이상 큰형의 의심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자신의 길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고 마음의 평온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세심한 배려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은 다정해야 하고 마음은 따뜻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가족 간의 대화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 씨처럼 가족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대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바로바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가장 신중해야 할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작은 배려와 이해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의 작은 변화가 큰 화해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먼저 맺는 인연이자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은 소중히 간직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정 씨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던 그는 문득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속에서 정 씨는 요즘 왜 이렇게 지쳐 보이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그 전날도 그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후 정 씨는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떠오르고 그 실수들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왜 난 항상 부족할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친구와 커피를 마시던 정 씨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피곤해 보이네. 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음에 쌓였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어. 일을 해도 기쁘지가 않고 매일 더 잘해야 한다고 나 자신을 몰아붙이는데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 그런데 너 너무 자신에게 엄격한 거 아니야? 조금 더 너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해. 내가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어?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말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소중히 간직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정 씨는 어느 날 자신이 자주 자책하고 자신감을 잃는 이유가 단순히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처음엔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 습관들을 하나씩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다스림이다. 라는 퇴계 이황의 가르침처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먼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다른 모든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조언자이자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양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법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관계는 마치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이 꽃이 시들지 않도록 작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고 더욱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